뉴욕 일원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한인타운 인근 지역까지 산불이 확산됐고 뉴욕에서는 산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완 뉴욕 총영사가 김건희 여사 인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해임되지도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달이라도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의 당내 분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초고속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ICE 국장을 지낸 톰 호먼을 국경 차르에 임명하고 불법 체류자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도록 모든 추방의 임무를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노모를 무참히 폭행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살인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한인타운 인근 지역까지 산불이 확산됐고 뉴욕에서는 산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산림당국은 지난 9일 오후 뉴욕과 뉴저지주 접경 지역인 웨스트 밀포드와 그린우드 호수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약 3,000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밤새 내린 비에도 불길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 오후 들어 다시 기온이 올라가고 바람이 불면서 산불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번 산불로 그린우드 호수 근처 스털링 포레스트 지역에서 산불 진압 작업을 하던 뉴욕주 공원국 소속 직원 1명이 쓰러진 나무에 깔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주택 2채를 포함해 총 10채의 구조물이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현재 대피는 없었다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화재로 이스트 쇼어로드와 비치로드는 모두 폐쇄되었으며 롱폰드 아이언웍스 주립공원의 모든 트레일이 폐쇄됐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인근 팰리세이즈 절벽 숲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32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뉴저지 산림청은 지난 8일 오전 7시 30분께 잉그루드 클립스 부근을 지나는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도로 인근에 있는 숲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350갤런의 물을 뿌리는 등 하루 종일 산불 진압 작업을 벌였습니다. 진압 작업 등을 위해 숲을 지나는 헨리 허드슨 드라이브 등 일부 도로가 폐쇄됐으며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부터 북부 뉴저지를 지나 뉴욕 베어 마운틴까지 연결되는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도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지난 광복절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완 뉴욕 총영사가 김건희 여사 인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뽑혀 들어가고 핵심이 되고 어떤 말을 해도 잘리지도 않고 해임되지도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00년에 김의완 현 뉴욕 총영사가 포럼 2020을 만들고 현재 이름은 포럼 더 나은 미래로 바뀌었다며 이 포럼은 재편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실 10상시 중 한 명으로 언급되는 이기정 의전 비서관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도 해당 포럼에 참여했다며 김 의원의 뒷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나 누가 추천해서가 아니라 바로 김건희 여사가 만든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의환은 뒷배는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추천해서가 아니라 바로 김건희 여사가 만든 사람인 거죠.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한 의원은 또한 김 총영사는 지난 광복절 행사 때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한 광복회 뉴욕 지회장의 발언을 듣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국정 운영하는 사람 중에 김건희 라인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 부끄럽지 않나? 국민은 김건희를 뽑은 게 아닌데라며 이런 친분으로 대통령 부인과 친하단 이유로 뽑혀 들어가고 핵심이 되고 어떤 말을 해도 잘리지 않고 해임되지도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달이라도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의 당내 분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전 공보국장인 자말 시몬스는 어제 CNN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시몬스는 바이든은 경이로운 대통령이었고 많은 약속을 지켰다며 그가 이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는데 과도기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앞으로 30일 안에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해리스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이 드라마와 투명성을 배우고 대중이 보고 싶어하는 일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뉴스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차기 여성 대선 후보가 첫 여성 대통령이란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제45대, 제47대 대통령 의미로 45-47 문구가 적힌 상품을 판매하는 걸 방해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에 참패하고 상원까지 내주면서 민주당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당이 지지층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좌클릭으로 중도층을 잃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 전통 지지층인 노동자 계층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채 유명 인사의 지지에만 의존한 게 참패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엘리트에 반대하고 지지자들도 엘리트주의자와 싸운다는 입장이었다며 해리스의 선거운동은 엘리트주의자로 여겨지는 유명인들과 연계됐고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메시지가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후 초고속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인선에 이어 두 번째 인선 키워드는 이민이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IC 국장을 지낸 톰 호먼을 국경 차르에 임명하고 불법 체류자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도록 모든 추방의 임무를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출신이자 국경 통제에 있어 충실한 일꾼인 톰 호먼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출신의 호먼은 과거 경찰관으로 일하다 1984년 ICE와 미국 이민국 세관 국경보호국 전신인 이민귀화국에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에서 2018년 ICE 국장 대행을 지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의 발탁 사실을 밝히며 거론한 직책은 국경 차르입니다. 정확한 직무는 거론하지 않았으나 호먼은 이전부터 국경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차기 행정부 국경 차르로서 호먼은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부터 불법 체류자 대량 추방 등 광범위한 정책을 집행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에게 남부와 북부는 물론 해상 항공 등 모든 국경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호먼은 불법 체류자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도록 모든 추방의 임무를 맡을 것이라며 누구도 우리 국경을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ABC에 따르면 호먼은 IC 국장 대행을 역임하는 동안 이른바 무관용 원칙으로 불리는 트럼프 1기 국경 아동 부모 분리 정책 집행을 감독했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아직 재결합하지 못한 가정이 최대 1000가구에 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에 휴회 인준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의회 인준 절차를 생략해 손쉬운 차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공화당 상원 의원 중 의회에서 간부직을 원하는 자는 휴회 인준에 반드시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휴회 인준이란 대통령이 상원 휴회 중 연방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 절차를 우회해 내각 인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의 권력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통 보수파는 퇴진하고 트럼프 중심 대호 정렬이 이뤄질 공산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휴회 인준 요구는 자신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공화당 분위기를 토대로 차기 행정부 구성에 있어 견제 없는 인사 권한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휴회 인준이 없다면 우리는 적시에 내각 후보 인사들을 인선할 수 없을 것이라며 때로 투표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게 4년 전 그들이 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둘 수 없다라며 즉각 직책을 채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후 첫 주말 미 전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터져나왔습니다. 뉴욕에서는 여성의 자유를 우려했고 워싱턴 DC, 시애틀, 피츠버그 등에서도 시위대가 트럼프를 규탄했습니다. 뉴욕에서 시애틀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식권에 대한 위협과 대량 추방 공약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9일 노동자 권리와 이민자 정의에 초점을 맞춘 옹호단체의 시위대가 맨해튼 5번가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한다. 대통령님, 여성은 자유를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쓰인 프래카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외침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여성의 행진회원 200여 명이 보수 연구기관으로 프로젝트 2025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예의 바른 여성은 역사를 만들지 않는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내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의 스페이스 니들 밖에도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와 양당 전쟁 기계에 항의하는 행진과 집회라는 포스터를 들고 국민운동으로 전쟁, 억압, 집단 학살에 맞서 싸우자라고 외쳤습니다. 앞서 8일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청 밖에 모인 시위대는 파시즘과 싸우자, 두려움을 싸움으로 바꾸자라는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가졌고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도 수십 명의 시위대가 포인트 스타트 공원에 모여 트럼프의 선거 승리에 항의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노모를 무참히 폭행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살인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39세 한인 존 김 씨가 75세 된 모친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9시 40분께 페어팩스 카운티의 6300블록 링컨리아 로드에서 사망자가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상체에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채 쓰러진 한인 여성 명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현장에는 사망자의 아들 존 김 씨가 도주하지 않고 있었고 경찰은 존 김 씨가 어머니 김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이후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존 김 씨가 어머니를 폭행,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김 씨는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 보석금 없이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존 김 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 중이며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와 감시 카메라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 치명적인 폭행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난민 직불카드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2,600여 난민 가족에게 32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뉴욕시는 7일 지난 3월부터 시행해왔던 난민 직불카드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고 12월 말을 기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의 만료일은 내년 1월 말이었습니다. 난민 직불카드는 뉴욕시 도착 난민들에게 제공된 도시락이 많은 양의 음식이 남겨진 채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식료품과 유아용품만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자녀가 있는 난민 가족들에게 우선 제공됐습니다. 뉴욕시는 난민 직불카드로 주류나 담배 등
승인되지 않은 품목을 구입할 경우 수혜 자격이 박탈된다고 공지했습니다. 5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4인 난민 가족 경우 매주 약 $350가 적립된 직불 카드가 제공되어 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2,600여 난민 가족에게 약 $320만 규모의 지원금이 제공됐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와 관련 뉴욕시 도착 난민이 14주 연속 줄고 있는 것도 해당 프로그램 종료 고려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엘라베마주의 흑인 대학인 터스키기 대학에서 어제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에 희생된 사람은 18세 남성으로 이 학교 학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2명은 총상을 입었고 4명은 직접적인 총상에 따른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용의자로 25세 남성을 체포했으며 현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은 이 대학의 100번째 홈커밍 주간 행사가 끝나갈 무렵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7일 발표한 2024년 10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7대 범죄 건수는 총 1,4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 94건과 비교하면 6.1% 감소했지만 올해 5월부터 6달 연속 10,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에는 강간과 살인이 급증했습니다. 강간은 160건으로 전년 동월 123건과 비교해 무려 30.1% 급증했고 살인은 29건으로 전년 동월 24건 대비 20.8% 늘었습니다. 반면 중절도와 폭행 등 5개 범죄는 감소했습니다. 중절도가 4,070건으로 전년 동월 4,443건과 비교해 8.4%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주택 침입 절도는 1,073건, 차량 절도 1,277건, 강도 1,452건, 폭행 2,359건을 기록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81건 발생해 전년 동월 78건에 비해 3.8%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뉴욕주의 난방비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390 이하, 연소득 $76,680 이하 주민과 푸드스탬프, 현금 지원, 생계 보조금 혜택을 받는 주민입니다. 단, 가족 중 1명은 시민권자이거나 5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여야 합니다. 보조금은 렌트에 난방비가 포함된 경우 45에서 $50, 난방을 위한 주요 에너지가 전기나 천연가스로 요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우 $400, 난방을 위한 주요 에너지가 가솔린, 등유, 프로판으로 요금을 공급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900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뉴욕시 주민투표에 붙여진 뉴욕시 위생국의 공공재산 청소 및 청결 유지 권한 강화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안이 통과되면서 시 위생국이 불법 노점상 단속권을 갖게 됐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권과 함께 불법 노점상에 최대 $1,000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는 단속권을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뉴욕시 선관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발의안은 약 138만 명이 찬성하고 약 85만 명이 반대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스태튼 아일랜드는 반대가 찬성보다 약 6,000명 더 많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갑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